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등은 최애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주의사당에서 28일 화요일 새벽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과 조지아 주의사당 경찰국은 오전 2시께 폭탄 위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약 3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경까지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동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드라이브 일대, 특히 주의사당 동쪽 구역 일부 도로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주 순찰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팀이 현장을 정밀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위협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 지출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셧다운 국면에서 치러진 임시 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에 3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이 다음 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 달러의 스냅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면서 잔혹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도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국적으로 6만 5천 개 이상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조지아주의 스냅, 즉 푸드 스탬프 급여가 11월부터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트로 애틀란타와 북조지아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이 긴급 식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스냅 혜택을 받아왔던 수천 명의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식품은행과 구호단체들은 처음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턴, 디캡, 캅, 귀넷, 클레이턴 카운티는 애틀란타 커뮤니티 푸드뱅크, 호세아 알프스, 호프 애틀란타, 구세군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식품 및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놀스풀턴, 포사이스, 귀넷, 홀,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놀스풀턴 커뮤니티 자선단체 더 플레이스 오브 폴사이스, 밀즈 바이 그레이스, 조지아 마운틴 푸드뱅크에서 구호 물품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부 및 외곽 카운티 지원 기관과 여성 아동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단체들은 정부 급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원 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뉴스웨이브2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인 월드옥타가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결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한인 창업가 23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참가 기업들은 AI, 에너지, 의료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승팀은 해외 진출과 투자 기회를 얻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한인 창업가 99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총 23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AI 기반 해외 정착 플랫폼, 스마트 수면장애 치료기기, 로봇 기반 폐기물 관리 시스템,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첨단 딥테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에는 아시아 G2 캐피털, 알케미스트 등 글로벌 벤처 캐피털 8곳이 참여했습니다. 열띤 경합 끝에 AI 기반 해외 정착 플랫폼 브릿지가 옥타 예비 창업자 부문, 또 미온 포레스트가 옥타 창업자 부문, MD 스테이지가 일반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부문, 폴트 로직스가 일반 스타트업 창업자 부문에서 각각 우승했습니다. 수상팀은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코트라 무역관에서 제품 홍보 기회와 엔젤 투자 상담도 이어집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월드옥타 박종범 회장, 조병태 명예회장, 박형권 동남부 지역 회장이 나의 창업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박형권 회장은 애틀란타에서 12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며 경쟁업체의 장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종인 애틀란타 지회 사무총장은 자사 오토스 세이프티 로보틱 웰딩 AI 카메라 시스템의 성장 스토리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총괄한 썬박 준비위원장은 애틀란타에서 지난해 개최한 스타트업 대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행사였다며 월드옥타 175개 지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 마케팅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범 회장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세계 한인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국의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워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 소속 천조셉 윤혜원 선수가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재미대한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미국 대표단 선수 6명과 임원 26명 등 총 32명이 참가합니다. 선수단은 유순종 단장이 이끕니다. 출전 선수는 수영 종목에 송주하, 황준태, 제라드 맥기, 역도의 천조셉 윤혜원, 볼링의 조셉 로드리게스 등 총 6명입니다. 박승범 회장은 미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6명의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원숭이를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원숭이 무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시시피주 제스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날 오후 59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리서스 원숭이 21마리를 태운 트럭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럭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교 실험실 소속 원숭이들을 플로리다주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이 원숭이들이 C형 간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며 인간에게 잠재적 건강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원숭이의 무게가 약 18kg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며 원숭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툴레인대 측은 원숭이들에게 전염성은 없으며 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출한 원숭이들은 이날 저녁 늑개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현재 남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9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